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교계 현안을 다루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의 노력에 대해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정리해보고요. 또 제주도 의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원하는 제주도 의회 기독신호의 소식을 오승식 교육의원과 양홍식 의원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사매거진 제주 토요일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뿐 아니라 여러 종교계들도 좀 많이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독교뿐 아니라 뭐 다양한 종교에서 환경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이 여러 종교들이 힘을 합쳐서 환경운동이나 기후변화 캠페인을 이제 추진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독교가 좀 다수인 국가들 있잖아요. 뭐 네. 유럽 국가들 이런 데는 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정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유럽 교회들도 기후변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전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기후 변화 또 이 생태계 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참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각 사회가 처한 이게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회에 속한 교회들이 이 기후 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또 양상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교회랑 유럽의 교회는 이제 그들의 사회적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활동, 뭐 이런 운동들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교회를 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아무래도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뭐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거나 또 피해 복구에 투입할 기술이나 인력, 자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피해를 좀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좀 역량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도 좀 풍부한 자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원이 많으면 좀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희귀 자원으로 인한 분쟁이나 또 이제 자원을 채굴한 후에 환경오염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있어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 때문에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더 가난해지는 일들, 그리고 분쟁이 더 커지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프리카 교회들은 이제 그들의 피해를 좀 외부에 알리고 국제사회에게 좀 도와달라고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 좀 더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막화의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자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이제 반대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영미권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탄소 중립 정책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나라들이 주로 유럽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좀 높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개인들이 하는 활동을 넘어서 교회 차원에서 또 교단 차원에서 장기적인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는 일들이 이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이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기후변화는 이제 또 사회정의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을 연결해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교회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들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에서 한 7, 80개 정도의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또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회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또 교회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방안, 또 교회별 사례집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교인 개개인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이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교회를 유지 보수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또 이 쓰레기 줄이는 또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유한 교회들은 텃밭 가꾸기도 하고 또 나무 심기를 하면서 이 교인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동시에 탄소를 흡수하는 일에도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독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독일 교회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독일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독일 교회의 이 탄소 중립 활동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독일 내에서 기아 문제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기아 문제에도 좀 나서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불평등 극복, 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활동, 좀 경제 생활 얘기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초점을 보면 기후 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을 독일 교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를 다루면서도 불평등이나 기아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기후랑 환경이랑 같이 엮어서 이제 독일 교회가 함께 이렇게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또 작년에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이제 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는데 독일 교회는 독일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에 맞춰서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60%의 탄소 감축을 이행하겠다. 이런 것을 또 결의하게 됐습니다. 네. 자, 북아메리카의 교회들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한 곳이잖아요. 자, 이 미국 교회의 기후변화 운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여전히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고 좀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꽤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음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주요 교단들이 이제 최근에는 기후변화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녹색교회 인증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교회가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교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 미 연합 장로교회가 하는 방법이 좀 흥미로운데요. 작년 2022년에 이 미 연합 장로교회 재단 이사회가 교단의 기금 1%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일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규모가 한 7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 연합 장로교회가 화석 연료 회사들 있잖아요. 석유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회사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환경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대해서도 교단이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정들을 보면 교회가 이제 기후 문제를 사회적으로도 보고 정치적으로도 보는 그런 이제 입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또 유럽, 북미 교회의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 어떻다고 보세요?
네, 한국교회도 뭐 비슷하게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또 생명밥상 운동, 환경교육, 이런 거에 많은 힘을 이제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리적인 변화와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생태적 시각에서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교회에서 이제 생태 체험을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회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여러 생명들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어떤 이런 창조 신앙 교육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이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부나 지자체의 탄소 중립 계획과 이 교회의 활동이 잘 연결되지 않고 있고 또 음, 교단의 생태적 리더십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조직들이 구성되고 또 지역교회 차원에서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일이 또 한편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또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기후 변화 운동을 해나가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앞으로 한국 네. 교회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 한국 사회 기후 변화 운동을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